12월 23일 오전 여자친구와 명동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수원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탄 7770 버스는 사당역이 종점인데요. 사당역에서 전철로 갈아타야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전날 밤에 어머니께서 시청 중이던 뉴스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농민들이 수십 대의 트랙터를 끌고 대통령 관저로 시위를 하러 가다가 남태령역에서 경찰이 막아서 밤샘 대치 중이었다는 소식이었죠. 일찍 도착해야 했던 저는 남태령에서 사당역까지 구간이 막힐 것으로 예상해 남태령역에서 내려 전철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요. 남태령역보다 한 정거장 더 전인 선바위역에서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 트랙터 시위가 끝날 때까지만 선바위역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철로 이동하며 트랙터 시위가 발생한 원인이 궁금해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현 정권의 농업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BBC 코리아에 게재된 기사 내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절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참고로 양곡관리법이란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 쌀 가격을 관리하는 법안으로 1950년 2월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문재인 정권 때도 거절한 법안이죠. 한덕수 총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누수가 지나치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치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대본을 작성 중인 12월 27일 새벽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입장이라 간략히 국내 경제를 곁들여 볼게요. 현재 정부는 필사적으로 환율 방어를 해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 국가입니다. 국내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하여 원자재 기업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해 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보다 비싼 가격에 수입해 제조를 합니다. 이것을 대기업에 납품할 때 그만큼의 돈을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처절하리만큼 냉정합니다. 대기업은 너네 이따위로 나오면 거래 끊어버린다 며 겁을 주는 게 현실이죠. 원자재 기업과 대기업은 워낙 덩치가 커서 힘없는 중소기업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부터 우후죽순 파산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역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깨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비트코인이나 전략자산을 채택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로비를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예산을 국내 AI 산업 R&D에 몰빵했을 겁니다. 아무튼 국내 경제가 이리도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라 투자자로서 한덕수 총리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가 충분히 납득되긴 합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진퇴양난의 그런 피눈물 나는 상황이네요. 잠깐 말이 샜는데요. 다시 트랙터 시위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본 트랙터 시위의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고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트랙터가 빨간색이고 심지어 같은 기종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마치 갓 뽑은 신차처럼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제가 8살까지 고추 농사와 식용계 장사를 하시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요. 세상에 저렇게 깨끗한 트랙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위화감을 느꼈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파인 제가 봐도 요즘 민주당의 선동이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집요하게 찾아봤습니다. 페이스북에 강한 국방을 응원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곳에 게시된 글인데요. 위화감을 주던 저 트랙터들은 2019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도라산역 일대에서 북송하려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실패한 통일 트랙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위 현장에서는 2019년에 사용했던 대북 제재 해제라는 패친막 스티커도 그대로 사용되어 통일 트랙터가 확실했죠. 그런데 이 게시글 밑에 마틴 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랙터 판매업체 사장님의 증언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농에서 무려 10억 원의 현찰 박치기로 50대나 구매해갔다고 하죠. 전농의 자금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2019년 4월 기억합니다. 전농에서 현찰 박치기로 저희 제품 중형 트랙터 50대를 사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방치된 26대는 아래자가 같이 행방에 나오는데 저희도 팔아버린 물건이니 신경은 안 썼지만 24대는 누가 먹은 건지. 마침 이번 트랙터 시위에 관련하여 스카이데일리의 장혜영 기자가 관련 기사를 냈는데요.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전농은 통일 트랙터를 대당 4천만원 수준에 거래했다고 합니다. 27대라면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추 맞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판매했다는 사장님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0대를 팔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23대는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일까요? 전농에서 밝힌 통일 트랙터 구매 비용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4곳의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1억과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모금 비용 9억 원이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농에서 이만한 자금력이 나온다는 게 의심스럽고 나머지 23대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때 7시간의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친북 노선의 핵심인 더불어민주당의 금전적 지원이 없는 한 전농에서 자체적으로 10억 원이란 거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참고로 전농은 국가보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좌익단체라 볼 수 있는데요. 전농이 통일 트랙터 구매를 크게 지원해준 민주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작스러우면서도 조직적인 트랙터 시위를 일으킬 수는 없었겠죠. 요약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전농의 시위를 지시했으면서 농민들이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한 현 정부의 시위를 일으키는 모습처럼 포장한 것이죠. 조금만 찾아보니 저처럼 일반인도 금방 민주당의 속내를 파악했는데요. 나머지 23대의 통일 트랙터는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부모님이 쥐어준 학원비를 삥땅 치는 자녀처럼 민주당이 지원한 10억 원을 전농이 삥땅 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마저도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일까요? 진실이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